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사상 최대 촛불 집회가 진행된 이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퇴진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지도부는 광주를 찾아 대통령이 물러나도록 서명운동에 동참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9일 동안 잠잠했던 고병원성 AI가 전남정 야생조류에서 다시 발견됐습니다. 축산과 방역당국이 AI 확산을 막기 위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신장애를 극복한 사람이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동료 지원가 활동이 광주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원도심 환경 개선으로 시작된 여수 고소동 철사마을이 성공적인 주민자치 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촛불 집회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80년 5월 민주화를 이끌었던 광주 시민들은 국정농단과 헌정 파괴의 책임을 물어 대통령이 하루빨리 물러나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지도부가 광주 충장로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서명 운동에 나섰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분노한 시민들의 외침을 직접 듣고 탄핵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드디어 탄핵에 돌입했습니다. 꼭 200명 이상 의원 찬성을 받아 탄핵해내겠습니다. 박지원 대표도 대통령 탄핵을 위한 의원 수를 확보했다며 국민의 열망을 담아 거침없이 탄핵의 길로 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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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민중항쟁의 역사적인 장소에서 진행된 대규모 촛불 집회에서는 시민들이 만든 대형 현수막이 등장했습니다.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을 파괴한 대통령을 향해 우리가 주인이다, 박근혜를 체포하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여과 없이 담겼습니다. 비바람이 치는 매서운 추위 속에도 집회 참가자들은 가족과 또 친구와 함께 거리로 나섰습니다. 딸한테 현실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같이 한 사람이라도 더 모이면 그 마음과 그 힘이 전해져서 저 뻔뻔한 사람들 빨리 내려오라고 왔습니다. 이영말리 코스타리카에서 사는 교민은 부끄러운 나라가 돼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볼 수만 없어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나마 든든한 국민 덕분에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밖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하는데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 많이 정말 한 단결이 되는구나 이제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너무 좋았어요. 평화로운 모습으로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촛불 집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않을 경우 성난 민심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교육부가 오늘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함에 따라 즉각 폐기 등 반발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즉각 폐기와 함께 내년 1학기에는 현 검정교과서 체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적 행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교조와 광주 역사교사 모임들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해온 성과라며 국정교과서 배부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월요일 출근길 시야가 답답합니다. 황사와 안개가 말썽인데요. 오전까지 서해안과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옅게 황사가 나타나겠습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인해서 미세먼지 농도도 평소보다 2~3배 정도 짙은 상태인데요. 광주에서도 나쁨 단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아침에 낀 안개는 낮에도 방문화 연무 형태로 남아있으니까 호흡기 건강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아침 기온은 6.6도로 어제보다 포근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10도로 평년 기온 살짝 밑돌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진 않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부니까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5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장성이 8도, 담양이 9도, 화순이 10도의 낮 기온이 예상됩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이 8도, 구례가 9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주말 비바람에도 촛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주최 측 추산 광주에서는 7만, 그리고 서울에선 150만 명이 모였다고 하죠.
특히 전국 곳곳의 농민들은 트랙터를 몰고 상경하게 됐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오효열 광주시 농민회장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상경을 하기도 했잖아요. 네. 이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 도심 진입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신 겁니까? 촛불만 들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 아래 농민들이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지난 12일에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모여서 하야를 외쳤고 또 퇴진을 외쳤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고 그런 것이 있어서 농기계를 몰고 청와대로 진격하게 되는 그 주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일반 도로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날도 추웠던 터라 위험하진 않을까 그런 걱정 많이 했는데 건강상은 괜찮으신가요? 네. 이번 그 농기계 시위를 하면서 법원에서 이렇게 그 보호를 하는 그런 조치를 해 주었고 또 경찰들이 호의를 해 주었고 또 국민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호 아래 10일 동안은 전국을 헤매면서 이렇게 서울까지는 올라가기는 올라갔습니다만은 그 정작 정말 그 서울에 가서는 국민이 아니고 네. 경찰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먼저 불법을 저지르고 도로를 막고 하는 과정에서 전농 의장님이 다치시고 또 거기에 농민들도 다치고 해서 병원에 가는 불상사가 있었고 또 36명이라는 그 농민들이 연행을 돼서 하루 저녁을 또 가서 고생을 하고 나오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올라가느라 참 고생이 많으셨다는 얘기인데 농민들은 국정농단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번만 봐도 좀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네,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나라냐. 정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서야 될 곳이 어디냐. 이런 말을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농민들도 정말 이게 농민이냐.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느냐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나라 가격이 쌀 가격이 30년 전으로 우태에서 떨어져 있고 30년 전이요? 네, 그렇습니다. 30년 전으로 내려가 있고 그래서 농민들이 살 길을 찾기 위해서는 정말 정부에다 대고 항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하는데 아마 정부에서는 그런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정말 그 안 된 못된 그 사람을 농림부 장관으로 앉혀놓고 우롱하는 농민들을 우롱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 주 토요일엔 제6차 촛불 집회가 열릴 예정이고요. 뭐 이런 분위기는 국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농민회의 계획은 어떤가요? 122년 전에 그 전봉준 장군의 동학운동이 다시 재현되는 그런 역할로 아마 돌아설 것 같습니다. 네. 제1차를 시도해서 실패를 했지만은 2차, 3차를 계획적으로 해서 청와대를 진격하는데 더 노력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그 농산물 가격이 너무 하락을 하다 보니까 농민들도 이렇게 그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데다가 지금 상황이 정부가 아주 못된 곳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해서 농민들이 정말 더 분노하는 그런 것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른 아침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남 야생조류에서 고병어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일 강진만에서 폐사한 고니 사체를 수거해 국립환경과학원에 확인한 결과 H5N6형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강진만에서 반경 10km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해 가금류 이동 제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인근 70여 농가에서 사육 중인 닭 78만 7천여 마리와 오리 14만 8천여 마리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닭이나 오리 농가 발생은 아니지만 확산세가 잠잠하던 전남에서 9일 만에 다시 AI가 확인되면서 축산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이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중으로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지을 전망입니다. 자동차 100만 대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국가 사업으로 확정되지만 국비와 시비 반영 비율을 놓고 광주시와 기재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주장대로 전체 사업비의 30%가량만 국비가 지원될 경우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앞두고 광주시가 오늘부터 권역별로 순회 설명회를 열어 노선 개편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광주시가 마련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은 소환지구와 선운지구 등 신규 택지지구의 노선을 늘리는 대신 비효율적인 노선을 통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의견 수렴과 수정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노선을 확정하면 내년 2월부터 새 노선에 따라 시내버스를 운행할 방침입니다. 광주시가 중국의 칭화대학과 함께 자동차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광주 칭화 자동차 포럼을 다음 달 1일부터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는 칭화대학의 자동차공학과 교수진과 조일홍 자동차, 그리고 한국자동차협회와 전문가 등이 참석해서 친환경 자동차 시장을 둘러싼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광주 자동차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정신장애를 극복할 사람이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동료 지원과 활동이 광주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정신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그리고 전문직으로 활동할 수도 있어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그러나 힘든 와중에도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나를 다독였습니다. 정신장애를 극복한 경험을 담담히 이야기하는 사람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때론 조언도 하며 생활 전반을 돕는 동료 지원가들입니다. 생생한 경험담에 정신장애인 가족들은 새로운 희망을 얻습니다. 저희 아이도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걸 도전함으로써 아마 자기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광주 전남 지역의 정신장애인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치료나 복지 등은 대부분 환자와 가족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 같은 동료 지원과 활동이 활성화됐는데 광주에서도 한 민간단체에 의해 올해 처음 시작됐습니다. 교육과정을 거쳐 7명의 동료 지원가가 탄생했는데 이 중 1명은 관련 기관에 채용돼 전문 직업인으로도 나서게 됐습니다. 같은 상황을 이해해주면은 말을 걸어오면은 고맙다고 그러고 찾아온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말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 볼 때마다 힘이 나고 또 용기가 섰습니다. 한 번 발병하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정신장애.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돕는 동료 지원가들의 활동이 정신장애인들의 치료와 재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원도심 환경 개선으로 시작한 여수 고소동 천사마을이 성공적인 주민자치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근 진남관과 이순신 광장 등을 연계한 유명 관광 코스로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시 중앙동과 고소동 고지대에 자리한 천사 벽화마을. 이 마을 주민들은 지난 2011년부터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낡고 오래된 건물에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민자치 사업으로 시작한 지 5년 만에 이제 고소동 천사마을은 최고의 견학 코스로 탈바꿈했습니다. 지역의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를 담은 살아있는 그림과 옛 달동네의 정감어린 모습을 보려는 관광객들로 크게 붐비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공적인 도시 재생을 위한 주민자치 사업으로 발돋움하면서 전국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하려는 발길도 끊이지 않습니다.
개발이 아닌 기존에 있는 형 환경들을 그대로 놓고 거기를 이렇게 단장하고 주민 스스로 그렇게 또 벽화를 그리고 했던 또 옛 추억을 생각할 수 있도록. 최근에는 벽화마을 인근의 진남관에서 장군복과 수사복을 입어보는 체험 행사와 함께 이순신 광장을 연계해 돌아보는 관광 코스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아직 마을에서 관광객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카페나 쉼터가 부족한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먹거리라든가 기념품이라든가 체험관 또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완이 된다면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또 찾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수년 전만 해도 고지대 달동네로 초라하고 보잘것없던 여수 고소동 천사마을. 고소동 천사마을이 아름다운 벽화와 탁월한 해안 조망을 바탕으로 주민자치사업의 성공 모델을 넘어 유명 관광지로도 명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완도 소안도에서는 요즘 감귤 수확이 한창입니다. 제주 산보다 맛과 당도가 뛰어나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산도란 감귤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소안도 감귤은 농약을 전혀 쓰지 않아 때깔은 고르지 않지만 신맛의 단맛까지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입니다. 산비탈 따라 조성된 감귤밭은 볕이 잘 들고 해풍을 맞아 당도가 제주산보다 높습니다. 소안도 감귤은 12브릭스 이상 나오고요. 근데 제주도 감귤은 10브릭스 정도 나오기 때문에 좀 높습니다. 살 수 있어요. 껍질이 얇고 저장선도 뛰어나 한 달 이상 둬도 상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본격적인 수확철인 요즘 전국적인 입소문을 타면서 명품 감귤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소비자 반응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당 찾은 사람들이 또 찾고 그래서 반로는 현재까지 그렇게 큰 지장은 없습니다. 소안도에서 감귤을 첫 재배한 것은 1972년. 40여 년이 지난 지금 40여 농가, 재배 면적은 10만여 제곱미터로 늘었고 섬 주민들에게 큰 소득을 안겨주는 효자 작목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이 도심 브랜드 축제로서 성공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4월 프린지 페스티벌이 처음 시작된 이후 8개월 동안 500여 차례 공연이 진행돼 연일원 29만여 명이 관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프린지 페스티벌은 광주 문화 절정 체험을 대표 주제로 매달 주제와 컨셉을 선정해 광주형 문화예술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내년에는 아시아 문화전당과 함께 광주 인터내셔널 프린지 페스티벌이 개최돼 국제 행사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답답하고 화나는 뉴스가 넘칩니다만 훈훈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에도 수익 일부를 떼되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가게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12월 처음 문을 연 착한 가게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195점에 머물던 착한 가게는 지역별로 나눔 봉사단이 결성되고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면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013년에 330곳이 가입했고 지난해는 356곳, 올해는 427곳이 가입했습니다. 떡볶이 가게에서부터 방앗간, 커피점, 일반 식당까지 다양하게 가입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조금 그런 쪽에 생각이 있었는데 기부에 대해서 여기 자주 찾아오신 고객님이 이제 이런 기부에 대한 것을 제의를 했길래 기꺼이 제가 동참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동에서는 이번에 11곳의 식당이 동시에 가입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가게 현판을 받았습니다. 안동의 착한 가게는 74곳이 됐고 경북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1,686곳이 가입해 나눔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동모금회를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제가 뭔가를 더 도울 수 있는 게 없는가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착한 가게는 지금까지 100여 곳 정도가 폐업 등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기부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입업소는 묵묵히 매월 3만 원의 기부금을 내며 나눔의 기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기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 적은 기부가 받는 분들에게는 희망과 기쁨과 위로를 주는 기거든요. 그래보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기부가 없죠. 경기 침체와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지만 나부터 나눔의 행복을 실천해 보면서 의미 있는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크 스프루이를 대신할 외국인 투수로 팻틴과 계약했습니다. 기아는 외국인 좌완 투수 팻틴과 총액 $90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팻틴은 지난 2010년 미네소타 구단에 입단한 뒤 7시즌 동안 주로 마이너리그에서 뛰었는데 140km 중반의 직구를 바탕으로 슬라이더와 체인지업 등 다양한 변화구와 제구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화재 등 각종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장애 지역에 대한 일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각 지역 소방서는 오늘 3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아파트와 주택 밀집 지역, 고지대 등을 대상으로 도로 폭이 협소하거나 장애물이 설치돼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파악한 뒤 지자체와 개선 협의에 나섭니다. 소방당국은 또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 지명위원회가 여수 적금과 고흥 영남 간 교량을 파령대로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여수 적금도 주민들이 파령대교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적금도 주민들은 성명서를 내고 전남 지명위원회가 최근 지명 결정의 원칙과 두 지역의 갈등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파령대교로 명칭을 재결정한 것과 관련해 지역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적금도 주민들은 또 양시군 주민들이 합의하지도 않았고 자문위원회의 의견이 무시된 명칭 결정을 철회하고 명칭 최종 결정을 위한 국가지명위원회 상정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남산 함초에서 신규 화합물과 우수한 생리 활성 물질이 다량으로 추출됐습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김진영 연구사가 전남대 문재학 교수와 함께 3년여 동안 연구한 끝에 함초에서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6종 등 총 11종의 화합물을 새롭게 분리해냈습니다. 함초는 혈액 산화에 관여하는 콜레스테릴 에스테를 과산화 물질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나 동맥경화 등 혈관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화합물질로서의 가능성이 입증됐다는 평가입니다.